안녕하세요. 터닝나우입니다. 의료비 예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박 후보, 문 후보께서는 입원과 외래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4조에서 20조 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 지금의 건강보험료를 2배 정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다. 문 후보, 해마다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자가부담하는 사람이 350만 명,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명이다. 박 후보님이 말씀하신 4대 중증 환자가 그 가운데 15%다.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하도록 하면 된다. 박 후보, 그래서 4대 중증부터 시작하겠다. 재정 형편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상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복지 실현 방안과 재원 마련에 관하여 공방을 벌인 부분을 따온 것이다. 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료 부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언뜻 드러나는 이야기만으로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복지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12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 경제 섹션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올해보다 11% 늘어 성장에 쓸 재정 여력 약화. 내년 정부의 복지 지출이 사실상 100조 원을 돌파한다.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5천억 원으로 정해 25일 발표했다. 이 중 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97조 1천억 원으로 돼 있지만 정부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재정 융자 사업 5조 5천억 원을 합치면 광의의 복지 지출이 102조 6천억 원에 이른다. 10.8%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 5.3%의 2배가 넘는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보다 1.2%포인트 높은 29.4%에 달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예산 중 복지 지출 비중은 아직은 미국 44.3%, 영국 45.8%, 프랑스 54.3%, 독일 57.8% 등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보다 낮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이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 지출로 나가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매년 자동적으로 7에서 8%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이다. 기사에서 보듯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만큼 복지 예산의 지출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 대선 토론에 나온 후보들은 4대 중증 질환, 심장병, 희귀난치성 질환, 암, 중풍에 대한 통계만 언급했지만 중증 질환이 되기 전 단계와 만성 질환자까지 합치면 대사질환으로 인한 국가의 의료비 지출은 어마어마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만성 질환자 가족의 생활의 질이다. 집에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세가 기우는데 환자 간호에 가족 전체가 매달리게 되고 당사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까지 합하면 가정의 행복은 저만치 물러가 버린다. 여기 획기적으로 의료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국가가 복합 발효 배양물을 통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인체 정화를 통해 만성 질환의 발생을 미리 막는다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귀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행복 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이보다 획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 줄 방법은 없다. 더 이상 복합 발효 배양물을 건강식품이라는 굴레에 묶어두지 말기를 바란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집 나간 소처럼 되찾아오기 어렵다.
행정부처 강요 및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팁. 건강 10계명 1. 바른 호흡을 하자. 인체는 호흡을 통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4분 이상 호흡을 멈추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호흡은 가능한 길게 배로 해야 한다. 가슴, 어깨를 움직인다거나 짧은 호흡, 역호흡은 건강 수명을 줄인다. 가급적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2. 물을 제대로 마시자. 물은 4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만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은 청소제다.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배설되어 혈액이 맑아진다. 물을 마실 때는 자주 식사와 식사 사이에 홀짝홀짝 마시되 하루 1.8리터가량을 섭취한다. 체중 기준으로 체중 곱하기 30cc 하면 된다. 식사 30분 전부터 2시간 후까지는 물을 삼가야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다. 3. 햇빛을 쬐자. 햇빛은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으로 하루 30분가량 쬐다. 봄, 가을 기준. 햇빛은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변화시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므로 뼈와 치아 등이 튼튼해진다. 햇빛은 임파구와 식세포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인체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성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세로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햇빛은 피부를 튼튼히 해주고 각종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4. 음식을 바로 먹자. 식사는 5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간식, 야식, 과식을 삼가해야 한다. 야식을 한 경우에는 아침을 걸러서 소화계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현미, 통밀가루 등 통째로 된 음식 위주로 섭취해야 한다. 해조류, 녹색 채소, 콩류를 자주 먹자. 반찬은 5가지에서 6가지를 끼니 때마다 바꾸어 가며 먹되 천천히 오래 씹자. 과일은 식전 20분에 가급적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꾸준한 운동을 하자. 몸을 움직이게 되면 혈액이 잘 돌아 세포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며 노폐물 배설에 유리하다. 그 외에도 심폐 기능과 내장 기능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되며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진다. 하루 3에서 4km 정도 걷기를 생활화하면 소화가 촉진되며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하체가 단련된다. 몸을 움직여야 심신이 건강해진다. 체조, 빨리 걷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주 3, 4회 이상 꾸준히 하자. 6.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인체는 잠자는 시간에 피로가 회복되고 병세가 완화되며 신체 기능이 재생된다. 자정 전에 1시간 자는 것이 그 이후에 2시간 자는 것보다 건강에 유익하다. 적어도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며 병세가 완화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심신이 재충전되도록 한다. 7. 절제의 미덕을 기르자.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자제해야 한다. 몸이 아픈 환자의 경우에도 약을 과다 복용하기보다 인체의 자연 치유 기능에 몸을 맡긴다. 8.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스트레스는 혈액을 산성화하여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평소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해져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위를 쳐다보기보다 아래를 보아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다. 남과 비교하는 등 지나친 경쟁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자. 9. 몸을 따뜻하게 하자. 체온을 37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체온이 높으면 체내 효소가 활성화되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평상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수시로 족욕, 온열 스파, 찜질 등을 통해 체온 유지에 신경 쓰자. 10. 정기적으로 인체 정화를 하자. 자동차나 집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리와 청소를 해야 하듯 우리 인체도 1년에 1회 이상 대대적인 정화를 해 주어야 한다. 인체 정화는 비우기와 채우기의 균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수리와 청소에 기술자가 필요하듯 인체 정화 시 맞는 기술자에 해당하는 원형 엔자임, 복합 발효 배양물을 보충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이 두 손 든 질환, 내 몸이 스스로 고친다. 현대인의 입맛은 가공식품, 정제식품, 합성화학 첨가물에 길들여져 있다. 이런 식품은 눈과 입, 코를 즐겁게 하지만 소화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몸속의 독소로 쌓이게 된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위생과 영양을 강조한 열처리 음식으로서 인체는 만성 효소 부족증에 시달리고 있다. 엄지 쇼핑, 엄지로 스마트폰의 버튼을 눌러 쇼핑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는 상가까지 걸어가는 일조차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만큼 시간의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우리는 운동 부족과 전자파라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또한 통신비의 증가로 생필품을 구입하는 돈 외에 부수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이런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양심을 팔고 있으며 소비자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상의 부조리에 동참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추어 비만, 고혈압, 당뇨, 암 환자도 무제한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산에 사는 멧돼지는 주사 한 대 맞지 않고도 펄펄 뛰어다니지만 집돼지는 정기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도 병에 걸린다. 산새에게는 비만증이 없지만 양계장 철장 안에서 자라는 닭은 몸 전체에 지방이 올라 있다. 당뇨 인구 1천만 시대 복지 예산은 점점 느는데 의료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연을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가치가 큰 것은 공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고 햇빛을 쐬는 일은 보약 100첩을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을 전환하는 일이다. 우리 몸은 신의 정교한 창조물로서 대부분의 질환에 대하여 스스로 낫게끔 만들어졌다.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인체 정화다.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세포로 갈아준다면 이 지겹고도 긴 질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고리를 벗어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적응한다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왜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우주는 자연 법칙들이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생명을 탄생시키기에 최고로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자연 법칙의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거대한 우주로부터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가운데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설계되었다.